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물리 콘텐츠 이지만은 또 좀 구체적인 그 역사, 산업이나 전쟁이랑 관련된 그런 걸 한번 이 에너지 있죠, 에너지를 우리가 제가 전에 핵발전,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지만 원자력 발전이란 말은 덜 무섭고 핵발전 하면 무섭죠. 근데 실제로 누클리어라고 하기 때문에 핵발전이 맞긴 많죠. 그리고 그게 이제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러나 단가의 문제 뭐 이런 거, 그거를 제가 후쿠시마 관련해 가지고 뭐 이제 실방을 하면서, 그 전에 또 풍력에 대한 것도 실방을 하면서 놀랍게도 풍력과 핵발전은 같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실제로 그래요. 모든 발전은 다 똑같아요. 근데 그거를 물리학적으로도 챙길 거, 아주 핵심적인 거 좀 챙기고, 그리고 그게 사실은 뭔가 발전, 핵발전 이거 보려면 사실 산업혁명 시기부터 이 현대 그 초입까지 봐야 이게 역사적인 맥락 같은 것도 짚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 기술 이런 발전은 현실 세계랑 무관하게 과학자들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려면 돈이 엄청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발전과 관련해서 가장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앞으로 얼마 걸릴지 아직 모르는 그 핵융합, 이것도 지금 세계 몇 개국에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이제 꽤 그 참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쪽이 이제 초전도체 이런 거 활용해서 이제 그걸 하고 있죠. 근데 그게 돈이 엄청 들기 때문에 7개국인가가 같이 하고 있어요. 아이고, 제가 요즘에 그런 거 업데이트도 지금 안 됐습니다. 지금 몇 달 전 얘기가 될 텐데, 어, 어디까지 왔나. 그게, 엄청난 그 온도를 플라즈마, 핵융합이라고 하기보다는 현재는 플라즈마 연구라고 볼 수 있죠. 플라즈마는 제4의 상, 고체, 액체, 기체 다음에 이온들이에요, 이온들. 오로라나 아니면 브라운관이나 이런 게 다 그 같은 원리거든요. 오로라가 보이는 것도 그 플라즈마가 와서 이 자기풍이 있어요. 지구가 있으면 지구가 약간 삐딱하게 있잖아요. 약간 좀 삐딱한 녀석이에요, 지구가. 예. 이거를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플라즈마가 맞부닥치면서 특정한 스펙트럼의 그 빛이 나오는 셈이거든요. 그거 이제 예전 TV 이런 거 말고, 예전 TV 요것도 뭐 물리 법칙이 동일하긴 하지만은, 이건 주로 이제 평광판 가지고 이렇게 조절해서 하는 거라면은, 평광효과는 제가 따로 했죠. 예전 TV는 이제 음극관에서 진짜로 쏴주는 거예요. 쏴줘서 그다음 자체 발광을 하는 거죠. 천연색이 엄청나죠. 지금 여기 있는 건 우리가 익숙해서 그렇지, 익숙해서 이게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어렸을 때 본 흑백에서 TV로 그 흑백에서 칼라로 바뀌는 그 시절이 있잖아요. 한 80년대 앞뒤로. 그 이전까지는 기밀, 뭐 박치기하고 할 때 흑백으로 봤거든요. 제가 할아버지랑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살았는데, 기밀 때까지는 이제 흑백 방송, 그것도 재방송이지 않을까? 내가 아주 막 4살 막 이럴 때
만으로 막 4살 이 정도 때 기억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김일 선수가 활동을 했나 안 했나 모르겠어요. 그거가 어떤 하이라이트식의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데, 근데 조금 지나고 나서는 칼라 TV 할 때 총 천연색으로 막 쏘는 게 그런 말이죠. 근데 오늘은 이제 어떤 전자에 대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전자기장에 대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왜 내가 그때 벌써 작년 초에 초, 중 뭐 이렇게 했던 얘기들인데, 왜 다 똑같냐면은 풍력, 조력 뭐 별의별 력이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왜 터빈을 돌리면은 전기가 생성이 되느냐? 원자력도 마찬가지고, 이거랑 관련된 거를 역사도 넣고, 또 재미난 얘기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인문 쪽에서 찍은 것들도 있는데, 뭐 이스라엘 얘기 뭐 이런 거, 이스라엘이 핵무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랑 이스라엘이랑 뭐 형제 나라 막 이스라엘 깃발 들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숨을 쉬었지만은, 실제로 이스라엘이랑 우리랑 핵무기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거의 같은 방식으로 개발이 될 뻔했거든요. 근데 개발을 했으면은 결과가 더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국제역학이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미국의 견제를 엄청 받았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미국, 이스라엘 혈맹, 우리나라도 같이 혈맹, 이게 아니라 4차전부터 이제 미국이 이렇게 해준 거고, 그 전까지는 미국의 첩보에 일부러 걸리게 막 핵무기를 조립을 했고, 밖에서 한 거예요. 밖에서 일부러 한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사실 소련하고 더 가까웠죠. 그 다음은 프랑스. 그 프랑스, 이스라엘, 우리나라가 같은 방식의 92번 우라늄 가지고, 프로토늄 가지고 하는 거는 실험도 막 많이 해봐야 되고 하거든요. 근데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나라에 어디 있지? 영월인가? 중수로가 하나 있죠. 그게 그 흔적이에요. 박통 때 흔적이에요. 중수로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예전에 체렌코프 복사 가지고 그 핵 재처리한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다 에너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편광 효과지. 나오는 빛을 확인하는 거예요. 스펙트럼을. 근데 그건 재처리 막 프로토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라늄으로 하는 거예요. 92번. 자연 상태에서 제일 무거운 거. 자연 상태에서는 실제로는 수소에서부터, 그러니까 1번에서부터 92번까지 있고 그 뒤에 거는 다 합성이에요. 근데 92번 가지고 만들면은 굳이 실험을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 정도로 이제 좀 일단 만들어 놓으면은 확실하거든요. 근데 왜 갔느냐? 그건 이제 핵 무기이고 핵 발전, 원자력 발전이라고 이제 쓸까?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찬반 이거랑 좀 다른 차원에서 온단 말이에요. 현재 그 수급을 맞추면서 조절을 해야지, 그 일정 포인트까지 가기 전까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단가 그 단가가 제대로 되면은 석탄이나 석유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쉐일 같은 경우에 그 전환시킬 수 있는 단가가 되니까는 이제 그게 실제로 연료로 쓰이잖아요. 미국 같은 데서. 이스라엘도 2000년대 이후에 그 앞에 뭐 이런 천연자원들이 많이 저기가 발견되고 채굴할 수 있는 그게 돼가지고, 그래서 또 이스라엘이 국민소득이 우리나라보다 한 10,000불 정도 더 많죠. 빈부격차는 훨씬 나쁩니다. 거기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종교랑도 그거랑도 관련이 돼가지고 그건 제가 따로 찍기도 했는데 나중에 다시 찍을까 생각 중이에요. 모자의 크기를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이스라엘의 종교가 얼마나 복잡하고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엘리젤이 대롱대롱 매달린 꼬마, 죽지를 않는 꼬마, 모든 유대 포로 수용소에서 애를 빨리 죽여달라고. 몸무게 때문에 성인들은 빨리 죽는데 꼬마는 30분 동안 고통 속에서 죽는 거예요. 그걸 보고 결론은 하나님 없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경어 선사의 맥을 이은 게 유대계 스님이세요. 대봉 스님이. 근데 이럴 줄 알았어. 물리한다고 해놓고. 잠깐만요. 터빈을 돌린다는 거에서 전기는 다 똑같아요. 발전소는 다 똑같아요. 똑같아. 풍력이고 무슨 역이고 나발이고 다 똑같은데 그럼 터빈을 돌리는 게 대체 뭐냐. 페러데이라고 하는 양반이 있죠. 대충 어느 정도의 주로 활동을 했나? 19세기 되겠네. 19세기가 전개세기고 페러데이가 바로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페러데이 유도 법칙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전기하고 자기하고 관계를 알아낸 사람이에요. 바로 전자기장. 그때 이후로 이제 엄청나게 발전을 해버리고 그거에 자극을 받은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그거를 가지고 시공간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정의를 내려버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시간에 대한 정의, 공간에 대한 정의가 바뀌고 그리고 그 옛날에 중력파 100년 전에 중력파 예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중력파 발견된 지가 지금 얼마나 된 거야? 10년이 안 됐죠? 지금 계속 투병 중이라서 지금 연도 같은 게 어제랑 오늘이랑 내일이랑 계속 같기 때문에 10년이 안 된 것 같은데 10년 정도 됐나? 근데 이 터빈을 돌리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자석 있죠? 이게 자석이야. 요거로 가자, 요거. 이게 자석이야. 내 손이 이게 전선이야. 그러면 이 둘 중에 뭐 하나만 움직이면은 페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하나만 움직이면은 전기가 생성이 되는 거야. 전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야. 시간이라고 하는 그 변수에 대한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 이동, 위치 변화에 따라서 그게 바로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 터빈은 이렇게 된 자석을 움직이기가 힘들잖아요. 무거우니까. 그러니까는 전선 코일을 안쪽에 딱 감아. 그런 다음에 돌려줄 수만 있다면은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핵발전이고 풍력발전이고 조력발전이고 이 바다에다가 띄운 그 풍력발전 우리나라 그 얘기 했었죠. 이제 그 기술이 이제 우리나라가 뭐 스페인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상당하거든요. 일본도 상당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어디까지 우리 기술인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이렇게 거기 그거 하는데 들어가서 봤는데 얼만큼 우리 걸로 된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보고서 같은 걸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그때 작년이죠. 작년 여름에서 가을 그 사이였는데 근데 원리가 같다라고 하는 게 참 재미있는 거죠. 13분 썼어. 할 말 되게 많은데 끊어서 하든가. 그렇기 때문에 전자기장 이 선이 움직이거나 이 자석이 움직이거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을 끓여가지고 해도 되고 증기죠, 증기. 물 끓여서도 하는 거야. 그래서 증기 자동차가 대세였잖아요, 원래. 증기 기관이. 그리고 조력도 되고 풍력도 되고 원자력 되는 거야. 원자력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발전에 쓰이는 거는 핵 분열을 이제 베타 붕괴하는 그 분열을 얘기하는 건데 핵 융합은 우리가 발전으로 쓰지 못해.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거를 연구하기 위한 게 지금 플라즈마 연구하는 것이고
핵융합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 태양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태양 같은 데에서 그 수소랑 수소가 만나서 헬륨이 되고, 뭐 헬륨이랑 헬륨이 돼서 뭐 바륨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근데 이제 요런 데는 한계가 있고, 우리 태양이, 우리한테는 태양이고 나머지가 별이지만은 우주 전체 입장에서 보면은 태양은 약간 조금 이렇게 힘쓰는 별은 아니거든요. 진짜 힘쓰는 별들이 좀 있어요. 중성자별이라든지 이런 힘쓰는 별에서는 철 같은 것도 막 이제 나오고, 철 이상의 것들도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도 철이 26번이죠. 수소가 1번, 헬륨이 2번, 그 다음에 또 뭐 중요한 거 뭐, 수소, 헬륨. 그 다음에 진짜로 중요한 게 탄소이긴 한데, 탄소가 6번인가? 죄송합니다. 근데 철은 26번이죠. 근데 이런 수소나 헬륨이 거의 전 우주를 채우고 있는데, 나머지 원소들은 다 사실 스타더스트에서 온 거죠. 별에서 온 거예요. 이 지구에서는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런 힘이 없어요, 지구는. 태양도 사실 좀 약한 편에 속하거든요. 센 편은 아니거든요. 센 데에서는 철 이상의 것들도 나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으로 가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실제로는 초신성에서 무거운 원소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몸을 이루는 것들은 대부분 별에서 오는 것이고, 그보다 훨씬 무거운 원소들은, 초신성은 이제 별이 팍 터질 때 엄청난 에너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즉 핵력으로 핵력으로 나가는 거랑 중력으로 묶으려고 하는 거랑, 그 일정한 상태를 예를 들어서 한 뭐 100억 년 유지한다. 그 다음에 팍 터져버리는 거야. 이제 중력을 묶어놓을 수가 없어. 팍 터져버려.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무거운 원소들이 나오는 거지. 어, 근데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를 활용한 게 핵을 활용한 발전이고, 근데 핵융합은 저 정도의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질 않잖아요. 이 지구에서 우리 실험실에서 하는 거는 핵 분열 정도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만, 핵융합 가지고 제대로 핵 분열도 제대로 컨트롤이 안 돼서 후쿠시마나 체르노빌이 생긴 거예요. 그게 다 온도가 올라가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핵 융합을 하려면은 컨트롤이 안 되니까 폭탄으로는 쓰이지. 폭탄 같은 건 쓰여. 제가 그거 언제 말했죠? 이 홀로그램 할 때, 홀로그램은 비물질적인 거 가지고 사실은 필름인데 입체 정보가 들어가 있는 필름이란 말이죠. 정보의 덩어리로 쓰일 수 있어요, 나중에. 근데 그거를 물질성이 있는 플라즈마로 이제 그 구현한 게, 일본에서 그걸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무기로 쓰여요. 무기로 쓰일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은 거기에 에너지가 있고, 그리고 컨트롤이 쉽지가 않으니까, 플라즈마 연구 같은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서 오래 걸려요. 뭐 BT라든지 핵융합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그래도 많이 미래에 뭐 쓰이겠다 이렇게 싶은 것들 중에서, 지금 IT 이런 거는 지금 많이 왔고 굉장히 빠르게 발달하고 있지만은, 이 앞으로 100년, 요 100년에는 훨씬 더 복잡한 BT가 엄청 발달할 것이고, 이제 진짜 그 에너지는 다 한정이 되어 있고 고갈이 돼 버리잖아요. 그냥 물질에 불과한 어떤 것들이, 이런 지금 여기에 지금 식물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의해서 광합성 작용으로 유의미한 대사작용을 하는 생명 활동을 시작을 하죠. 우리 같은, 왜냐면 여기에서 그냥 이산화탄소 같은 거를 잡아가지고 포도당을 만들고, 그게, 그런 다음에 얘가 뭐라고 하면 좋을까? 똥을 싸는 게 산소인데, 그걸로 여기에서 또 이렇게
이거 하고 또 이걸 소화하기도 하고 뭐 우리는 이런 것들 다 소화하지 못하지. 하지만은 이제 그 위가 여러 개 있는 동물들은 이런 걸 소화를 하잖아요. 웬만한 풀들 다 소화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은 아주 잠깐 동안에 석유나 석탄은 매장량이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기술 발달 혁신이 있으면서 다른 거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쓰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다 유한이란 말이에요. 유한. 그래서 핵융합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석탄은 석탄기라고 딱 있어요. 3억 년 전에 잠깐이야 잠깐. 그때 공교롭게도 이게 그 대기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이클에 의해서 삶의 양상, 생명체들의 삶의 양상이 다 다양하게 바뀌거든요. 원래 독이었던 게 산소 같은 건 독이었지 예전엔. 근데 그런 게 원료가 돼서 이제 바뀌기도 하고 이게 다 왔다 갔다야. 근데 처음에 식물이 3억 년 전 석탄기 때는 식물을 동물이 소화를 못했어. 잠깐 동안. 그 지층이 바로 석탄 고생대 맞나? 석탄기예요. 제가 지구가 30년 전 그거를 지금 기억을 하느라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석탄을 쓰는 거예요. 그게 산업혁명 영국에 이제 18세기에서 19세기 이 산업혁명의 시기 1차, 2차 특히 1차의 그 면직에 비해서 석탄을 이제 많이 그 필요로 하는 그 시기가 왔어. 연료가 필요하고 석탄 떼가지고 이렇게 증기도 이렇게 하고 뭐도 하고 하는 그런 시기가 왔는데 그때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왜 그때 막시즘이 그렇게 뒤덮었냐면은 사고가 탄광 사고는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폭발 혹은 붕괴. 지금은 폭발 사고는 없어요. 붕괴 사고는 아직도 여전히 있지. 붕괴라고 하는 건 물리적인 거니까. 폭발 사고는 뭐냐면은 폭발 사고 영국 뭐 독일 뭐 유럽 다 마찬가지. 영국이나 독일이 이제 그때 앞섰으니까. 근데 폭발 사고가 나면은 거의 대부분 죽지만은 생존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황당한 얘기를. 파란 악마의 빛이 나온 다음에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때 패러데이의 스승. 패러데이가 누구의 조수였냐면 데이비라고 하는 데이비 다 물리학자인가? 그리고 뭐 원자니 뭐니 그것도 다 영국에서 다 된 거예요. 그렇게 된 다음에 미국으로 넘어간 거지. 그 모든 성취들이 또 미국에서 꽃을 피죠. 산업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근데 증기기관도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넘어온 거고요. 프랑스에서 다 설계했는데. 근데 이게 바로 메탄이었던 거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넘어갈 수 있는 거를 물리학자는 찾아내서 그거에 맞는 그 문턱값을 넘지 못하게 하는 등을 만든 거예요. 등을 들고 가잖아요. 어두우니까. 근데 메탄이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떤 일정한 조건이 되면은 그냥 불이 붙는 게 아니라 폭발. 근데 그 문턱값을 보호하는 되게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철망 같은 걸로 온도 조절을 하는 거지. 밝기는 밝고. 그게 바로 이제 이 페르데이의 그 스승 데뷔가 이제 그거 한 것이고 그때 죽은 그 명단이 다 있어요 지금도. 근데 대부분 10대예요. 10대 소년들이고 아직 10대가 안 된 왜? 굴을 파는 게 작게 팔수록 좋잖아요. 작은 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애들이라고.
그러니까는 그 상황이 유럽에 엄청난 비극이 계속 연속이 되면서 막시즘이 나온 거예요. 막시즘이 그냥 뭐 이상적인 농경 공동체 뭐 이런 걸 만들자, 뭐 아니면 노동자 공동체를 만들자. 노동자 공동체죠, 뭐 원래는. 근데 실제로는 러시아도 중국도 어 그 자본주의의 막 끝에서 공산주의로 이렇게 이행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은 경제학자로서도 뭐 대단하고 철학자로서도 대단하고, 다만 사회사상가로서는 뭐 저는 높이 평가를 안 하거든요. 나이브하다, 이상적이고. 다 실패했잖아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게 한창인데, 그런 데가 뭐 우크라이나 쪽 근처는 엄청나게 그 토지도 좋아요. 그냥 우리가 러시아에 있을 때 그런 척박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크림반도도 뭐 일시기 러시아가 그렇게 하고 영국이랑 막 이런 데서 다 견제하고 막 그랬던 역사가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물리 컨텐츠인데 잠깐만, 내가 어디까지 얘기하겠지?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개선하고 싶어서 공상적 어 공산주의가 있었고 과학적 공산주의가 이제 마르크스죠. 근데 마르크스의 공산주의가 오히려 공상적이죠. 인간에 대한 이해로서는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과정에서 석탄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전기를, 그 과정에서 어쨌든 묘하게도 그 연결이 돼. 페러데이가 나중에 요게 전기하고 자기랑 관계가 있구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다 이제 연결이 돼서 모든 것은 결국은 전기기관에서 이제 전기차로 지금 점점 넘어오는데, 전기기관 시절에 전기기관만큼이나 전기차가 많이 쓰였어요. 4대, 4대 2 정도. 그러니까 기름으로 가는 차는 2밖에 안 됐던 거야. 그때 당시에는. 그때 유수의 회사들이 다 그때 발생했고, 벤츠부터 시작해서 GM이라든지 다 그때란 말이야. 근데 그때 그때 전기의 그거는 진짜 아날로그적으로 전기를 활용을 했지. 한 50년 전까지는. 50년 전에 이제 일본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전기를 디지털적, 전자적으로, 디지털이라기보다는 전자적으로, 거기도 아날로그지만 전자적인 전자공학, 이렇게 된 것이고, 그 이전까지 어쨌든 전기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생산하는 것은, 제가 오늘 진짜로 그 물리 컨텐츠를 찍으려고 했는데 정신이 없어요 지금. 뭐 좀 하고 있느라고, 진행을 하고 있느라고. 하나만 아시면 돼요. 전자기 유도 현상. 그래서 모든 발전소는 다 다른 거, 막 핵 발전하면은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그걸로 그 열 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거. 터빈을 돌리는 거. 그 터빈은 자석이랑 코일이랑, 큰 자석을 이렇게 돌리긴 힘드니까 안에 코일을 팍 돌리는 거야.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이런 것들이 다 산업이랑 또 전쟁이랑 또 관련이 있고, 특히 이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무기는 이제 전쟁이랑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핵이란 걸, 핵력을 많이 쓰지만은 이 발전은 컨트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의 발전이라고 해도 결국은 잘 제어할 수 있는 거, 잘 돌리고 열 제어할 수 있는 거, 이게 필요한 거죠. 이 열 제어 하는 게 잘못되면 빵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